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멕시코를 갔었잖아요. 멕시코에 가서 리더들 미팅을 먼저 했어요. 그 멕시코 센터에서. 멕시코는 센터가 픽업 센터도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5분 모여가지고 리더스 미팅을 했는데 그 리더분들한테 미리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래서 리더분들이 질문하신 질문 내용하고 또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질문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 미팅에서 나눴는데 이제 또 한국어 미팅에서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페니쉬하고 한국말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는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질문이 애터미 사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와 확신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지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파트너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한 질문이 끝나면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애터미 사업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신뢰와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변화. 그 한국 속담에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누군가한테 여러분들 그 중매 결혼하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연애 결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구하고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이 멀잖아요. 근데 그 상태라는 걸 감추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뭐 K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뭐 이래도 길을 쓰고 결혼을 해서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신이 홀딱 거기에 빠지면 어떤 아주 심한 가족들은 반대를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아우 저렇게 좋다는데 막어서 뭐 하겠냐 뭐 이러고 이렇게 반대를 멈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있으시면 여러분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애터미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 목소리 톤이나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고 그리고 생전 뭐도 안 부리던 사람이 막 페이셜도 자주 하고 화장도 안 하던 사람이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맨날 그 같은 거 입고 다니던 사람이 옷도 갖춰 입고 다니고 겉,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제일 쉬우니까 속의 변화보다 겉의 변화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 변할 때는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저렇게 변할 때는 저기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의 그 자세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고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 주위 분들도 애터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조금씩 얻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쉬운 겉모습의 변화, 그 다음에 내 생활 태도, 내가 말하는 말투, 자세, 맨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난다든가, 맨날 일찍 자던 사람이 늦게까지 안 잔다든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변화부터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잠을 안 자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하고 그 확실한 사랑에 빠지셔서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확신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분들이 제 뒷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전 사업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는데요.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성장하려는 동력을 얻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내 뒷조사를 어디서 하셨나? 그러고 웃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답은 이게 꼭 그 다른 다단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성장 동력을 얻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저는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부정적 동기부여가 있죠. 뭐가 하고 싶어서 뭘 이루고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게 너무 싫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그 후자였어요. 제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케미컬 알레르기가 너무너무 심한 네일 가게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 너무 싫어서 제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미 제가 그 네일 가게 그 네일 테크니션으로서는 최고의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똑같거나 아니면 더 좋은 수입이 있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학교를 가서 그 심리치료사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일 가게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공부를 하려니까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다리가 찢어지게 힘들게 공부하면서도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진짜 100번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 저를 주저앉히려고 애썼던 사람들도 많고, 뭐 내일 가게 언니들도 아유 그냥 대충 살아. 다들 이러고 사는데 뭐 너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난리니 뭐 이러고 손님들도 아 너 네가 그만두면 내서 누가 해줘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더 이를 악물고 그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이 그 벗어나고픈 현실이 그게 싫은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분들과 석세스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라이프 시나리오를 같이 써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생활이 평탄하신 분은 어쩌면 라이프 시나리오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그냥 정말 그 진짜 꾸역꾸역 살고 있을 때라서 그런 상태에 누가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라이프 시나리오를 쓰라고 했으면 전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라이프 시나리오에 쓸 수 있는 거는 이 지긋지긋한 네일 가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 그거 하나 딱 써놓고는 다른 거는 못 쓰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미팅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네일 가게를 하시거나 네일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을 폄하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24살부터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알러지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를 한 20번씩 하고 마스크를 쓰고 휴지를 대고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일을 해도 콧물이 계속 흘러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숨을 못 쉬고 그리고 그 케미컬 때문에 눈은 너무 막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한 이런 후유증을 겪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폄하할 생각 1도 없습니다. 저는 네일 가게에서 16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파트너님들이나 어쩌면 지금 현재 여러분 파트너 중에서 라이프 시나리오를 좀 써보세요 하는데 못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파트너의 상황을 아셔서 아 이분은 지금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먹힐 뿐인가 부정적인 동기부여가 먹힐 뿐인가 그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라이프 시나리오를 쓰시라고 가이드 드릴 때 지금
벗어나고픈 현실에 대해서 써보시라고. 내일 가게 탈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 직장에는 별로 불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려고 이제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니까 연말연시 입으려고 옷을 하나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가격표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면 색깔이 좀 별로다. 아니면 좀 핏이 안 이쁘다 하고 자기를 스스로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면서 그걸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런 거. 그거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거 그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고 사나요? 여러분 중에 그러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벗어나고 싶은 현실 리스트 중에 하나죠. 내가 펑펑 낭비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 설빔, 추석빔 1년에 두 번 옷 한 벌 살 때 내가 가격으로 맞춰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어, 좋아하는 색깔로 옷을 사고 말 거를 결정하는 그런 자유 갖고 싶지 않으세요? 어쩌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큰 집에서 살고 모든 사람이 벤츠를 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벤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페라리, 벤츠가 너무 가고 싶은 분은 그걸 쓰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반 생활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동기부여를 먼저 찾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그랬다는 거. 이렇게 프러스트레이트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렇게 프러스트레이트 되세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벗어나고 싶은 현실, 이걸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의 보스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너무 못됐어.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빨리 내가 은퇴해서 애터미 풀타임 할 수 있게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서 일하는데 내 손님이 날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애터미 내에서의 글로벌한 성공을 위해서 국내에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애터미가 오픈을 준비 중인 다른 국가들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지 성장을 도모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장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파트너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애터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나는 어, 마지막에 오픈한 데가 독일이고 유럽이니까 유럽 쪽의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아니면은 다음으로 오픈할 나라는 방글라데시라니까 방글라데시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지만 멕시코 시티에 계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이 도표를 그렸어요. 저는 제 산하에 있는 소비자와 파트너들을 다 합했을 때 비율이 이렇게 돼요. 미국에 제 왼쪽 오른쪽 다 합해서 미국에 계신 분이 55.21%예요. 그러니까 반이 조금 넘죠? 그 근데 45%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싱가폴, 한국, 필리핀, 인디아, 그리고 그 나머지 뭐 말레이시아, 뭐 호주 뭐 이런 거 다 합한 거가 16.8% 이렇게 제 도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도표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파트너 수가 5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해외 파트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만큼 해외 장거리 비즈니스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쓴 사람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이너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같이 일을 하는데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첫째,
회원을 가입해서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다 같이 바이너리 시스템이니까. 내가 내 파트너 밑으로 내가 컨택한 사람을 가입시켜 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사는 물건을 그분 이름으로 물건을 제 산하에 있는 분한테 물건을 사면서 푼토스가 포인트예요. 내가 이걸 안 바꿔놨네. 그죠? 스페니시. 그, 포인트를 넣어드릴 수도 있죠. 그러면 파트너들이 고마워하세요. 근데 그 고마운 거는 돌아서면 없어지세요. 회원을 넣어주면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관리해야 될 제 파트너지, 제 파트너 밑에 사람을 넣어줘도 그 파트너의 사람이라고 그분이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가입된 그분도 내가 당신 밑에 있지만 나는 제니퍼 총장이 넣었으니까 난 제니퍼 총장하고 일할래. 이러지 여러분하고 잘 안 하실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비자도. 하다못해 소비자도 물건만 쓰시는 분인데도 그러셔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포인트나 사람을 넣어줘도 그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건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도움이 제일 중요하냐면 교육, 교육해드리는 거, 끊임없이 상담해드리는 거, 그리고 같이 뛰어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그 도움을 가장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오래 가요. 그 고마운 마음이.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데가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브라질이 됐든 그 나라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자주 가서 자주 만나고 같이 뛰고 백만갑도 같이 하고 제품 전달하러도 같이 가고 바람도 같이 맞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그룹을 키워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글로벌 사업하세요. 그런데 나는 미국에 살면서 방글라데시에 독일에 뭐 브라질에 파트너가 들어와서 물건 많이 쓰고 미팅도 다 참석해서 그분들이 잘 하셔서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 산에 안 붙어 있어요. 열심히 안 하세요. 나는 스폰서도 없고 도와준 스폰서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엔 해보겠다고 나왔다가 주저앉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몸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더 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각오가 있으실 때 글로벌 라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왔고 캐나다까지 차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갔었어요. 동부에서 그 나야가라 폴 쪽으로 세 번 갔나? 두 번 갔나? 그랬고 서부 시애틀에서 또 차 타고 밴쿠버 쪽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저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가족이 한 번 바하마 크루즈 간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결혼 25주년이니까 미국 온 지 25년이 됐을 때 넘었을 때 유일하게 나가본 비행기 타고 가본 외국 여행이 바하마였던 거죠. 25년 동안 살면서.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애터미를 한 지난 9년 동안 제가 다녔던 나라들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제가 세 번 쓰고 네 번 쓴 데도 있어요. 한국도 저는 애터미를 안 했으면 다시 한국을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있지만 뭐 결혼하고 다 성리된 형제들 보고 싶어서 한국 가고 싶은 생각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애터미 덕분에 한국도 네 번이나 나가게 되고 애터미 하면서 그리고 급기야는 제가 멕시코까지 갔다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멕시코는 제가 강사로 갔으니까 그 회사에서 경비를 대줬지만 그 외 나머지 모든 여행은 그다음에 이제 그 로얄 마스터 승급 여행 가느라고 갔던 스페인, 프랑스, 말타, 이태리, 그리스는 회사가 보내준 거지만 그 나머지 여행은 다 제 자비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뛰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제 45%의 그 외국 라인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45%가 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대답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라인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라인, 장거리 라인을 키울 때 여러분의 어떤 각오로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회장님도 그러시고 한국의 많은 리더분들이 가까운 데부터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임 리스트도 가까운 데 분들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 다른 스테이트, 다른 나라 이렇게 하시고. 근데 아주 끈끈한 가족 관계라든가 그런 분들은 일단 물건 쓰고 있어. 그리고 대신 자주 통화하셔야 돼요. 자주 통화하시고 줌으로도 자꾸 만나시고, 여러분이 주도가 돼서 여러분 스폰서나 파트너한테 여러분의 성공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축이 되셔서 여러분 파트너를 후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로 다른 라인 간의 팀워크와 같은 애터미의 모든 구성원의 동반 성장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애터미 재심합력 있죠? 정말 좋은 제도예요. 재심합력. 저도 애터미 재심합력 덕분에 미국에 저는 스폰서가 딱 3분밖에 안 계신데 한국에서 리더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서 완데이 세미나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재심합력으로 와주셔서 좋은 강의 해주시고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를 가면 제 파트너뿐 아니라 다른 분들 파트너도 오고 하니까 서로 돕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폰서 수가 많으세요? 형제 라인 수가 많으세요? 여러분 파트너 수가 많으세요? 형제 라인 수가 많으세요? 애터미 안에 윤영성 대표님 말고 형제 라인 수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지, 파트너가 아무리 많아도 파트너보다 형제 라인 수가 더 많아요. 스폰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형제 라인 간에 이 너무만 안 되는 선을 지키면서 적정 수준의 선을 지키면서 이 재심 합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내 그룹, 내 산하 계신 분들만 모아놓고 해야지 그러는데 그거 참 바보 같은 생각인 게 내 오른쪽에 계신 분, 내 왼쪽에 계신 분은 벌써 형제 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다 내 파트너지만 내 오른쪽에 계신 분, 내 왼쪽에 계신 분 형제 라인이고 그분 밑에서도 이렇게 바로 밑에 끼리는 형제 스폰서 파트너 관계지만 그분의 또 왼쪽 오른쪽하고는 또 형제 라인인 거예요. 그러면 한 칸 떨어진 형제 라인이나 100칸 떨어진 형제 라인이나 형제 라인은 형제 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형제 라인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고 선을 지키셔야 돼요. 다른 다단계, 제가 했던 다른 A사 다단계에서는 형제 라인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거나 따로 전화를 하거나 하면 완전 죄악시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형제 라인이 너무 친하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형제 라인이 공통의 스폰서가 없는 데서 형제 라인끼리 만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내 왼쪽의 파트너들과 내 오른쪽의 파트너님들이 제가 없는데 그 둘이서만 만나거나 그 그룹끼리만 만나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문제가 꼭 생겨요. 제가 같이 있던지 아니면 제 스폰서가 같이 계셔서 중재해 주시면 계시면 괜찮은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렸고 싶고요. 그래서 형제 라인한테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스폰서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 화면에 딱 보이는 분이 유미아 팀장님 보이시네? 가온누리센터라고. 제가 유미아 팀장님이 일산에 사시는데 제가 이제 유미아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형제 라인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산에 사는 사람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유미아 팀장님한테 일산에서 가까운 뭐 어디가 어딘가요? 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으면 제가 유미아 팀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아니라 유미아 팀장님이 저하고 형제 라인 관계시면 제가 제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부탁을 해서 스폰서님의 파트너이신 유미아 팀장님한테 요러 하니까 요것 좀 여쭤봐 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좋은 마음에서 친한 것 같아서 미팅에서 매일 만나니까 내가 연락해도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이렇게 국장 되시고, 뭐, 본부장 되시고, 뭐, 이러시면 이미 그 어느 정도 성장이 되셨으니까 상관없는데, 사업 이제 시작하셨다든가, 뭐, 그룹이 너무 작아서 아직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이게 옷을 보니까 프로즌 겨울왕국 공연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려놨냐면 애터미는 이렇게 제가 전에도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뮤지컬 같은 뮤지컬 공연 같은 거예요. 애터미도 그렇고 많은 다단계가. 분위기 사업이고 일종의 팀워크로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까요? 이 딱 봐도 앞에 두 명이 주인공 같으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연이고 엑스라고 그러겠죠? 이분들 원고 쓴 사람이 있었죠? 감독 있죠? 헤어,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무대 장치하는 사람, 음악, 뭐 표 파는 사람, 제작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쇼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쇼를 하는데 최종 목표가 뭐예요? 이 자리에 초대돼서 온 관객이 최대한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쇼의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우들의 눈 시야가 시선이 어디 있나를 좀 보세요. 지금 누가 대사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사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상태인지 그냥 퍼즈된 상태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선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예회 같은 거 무슨 교회나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하는 공연을 보고 왔는데 연기력이 너무 안 돼갖고 보는 동안 너무 받아대더라고. 근데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대사 그 말투도 문제지만 시선이 제일 고급스러운 그거예요.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 관객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지금 대사를 하고 있는 주인공이나 그런 사람을 관객이 주로 쳐다보겠죠. 그래도 난 내가 뒤에 엑스트라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실제 그 상황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야지 그 쇼가 모든 사람이 보고 감동을 느껴요. 그런데 주인공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뒤에 엑스트라나 조연하시는 분이 시선 처리 제대로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분심 들어서 쇼가 좋은 쇼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 미팅, 우리 요 한국어 미팅이 작은 요 미팅이나 완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여러분 파트너가 한 명도 안 와도 여러분이 가셔서 전화기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다 들어서 아는 얘기고 나는 파트너도 없는데 뭐 하고 밖에 나가서 복도에 앉아있고 석세스 아카데미나 완데이 세미나 보면 괜히 와.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성공 못 하세요. 쇼가 성공이 안 돼요. 내가 지금은 파트너가 없어도 내가 언젠가 파트너가 데리고 왔을 때 내 형제 라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시선 처리 이렇게 하면서 최선의 쇼를 만들어줘야 내 파트너가 언젠가 왔을 때 거기 분위기를 보고 와, 여기 있으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해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이 우주를 감동시키고
저 하늘에 계신 그 신을 감동시켜서 여러분한테 성공의 운이 옵니다. 내 파트너가 있을 때는 집중하고, 내 파트너가 없을 때는 집중 안 하고, 내 파트너가 있을 때는 세미나 가고, 같이 갈 사람 없으면 안 가고. 파트너가 없어서 성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자세 때문에 성공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파트너가 있던 없던, 프로스펙터가 있던 없던,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분들처럼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파트너가 생깁니다. 장담은. 그래서 형제 라인의 역할은 이런. 내가 지금 이번 쇼에서는 내가 주연을 못 맡았을지라도, 왜냐하면 이번 남자가 겨울왕국 주인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왕국의 아나나 리사인가? 엘사의 목소리나 얼굴이나 이런 게 분위기가 맞는 사람이 주인공을 하겠죠. 근데 다음 쇼는 또 다른 쇼면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또 주인공을 할 거니까 요번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어도 다음에는 다른 내가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에 임하시면 되겠고, 형제라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애터미의 혜택을 권유하는 방법.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저희 딸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애터미를 못하고, 저희 아들 둘은 애터미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제가 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도 저희 아들이 사업을 안 해요. 억지로 일부러 꼬시고 달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도 듣고 갔었는데 애들이 비전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로얄 승급 여행까지 갔는데 와 좋다는 것도 아는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나 애터미 좋은 거 알아. 물건도 쓰고 돈 주고 사요. 저한테 돈 주고 사서 써요. 그런데 나는 아직 젊어. 그래서 좀 더 놀을래. 내가 나중에 더 절박해지면 가족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겨서 그러면 그때 가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 지금은 좀 더 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고 웬만큼 생활력이 강하지 않고서는 애터미 사업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 애터미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얘기만이라도 해주려면 청년들한테 여러분이 쿨하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줌마, 아저씨, 엄마, 아빠, 삼촌 이런 사람들이 애터미 하면서 너 일로 와서 저 삼촌 얘기 좀 들어봐. 고모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앉아서 고분고분 들으셨겠어요? 젊은 사람은 꼰대하고 안 놀아요. 기성세대랑. 근데 특히 우리가 어른들이 꼰대같이 굴면 더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한테 애터미 혜택을 권유하려면 여러분이 쿨한 기성세대가 되셔야 돼요. 청년들하고 대화가 통하고 저 사람은 나이는 먹었어도 동심이 아직 살아있어서 나는 저 사람이 좋더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여러분이 그런 분으로 바뀌시면 찬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고요. 어. 애터미의 새로운 구성원들과 연락하고 더 나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소비자 관리 노트북,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질문에만 답하고 끝날 수도 없고, 제가 준비한 내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 관리 노트 하나, 관리하는 법,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후속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 기본적으로 유통 사업인 거, 교육 사업인 거, 계몽 사업인 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길 원하는 건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시스템 사업
시스템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거니까 시스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거는